제가 이렇게 두 번 오니까 정지아 작가의 집필실에 출입 기자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 작가님 이렇게 두 번 뵈니까 더 반갑소? 네, 반갑습니다. 책에 보니까 어머님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리산 두메산골에 와서 사시죠? 어쩌다 효녀가 돼가지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워낙 연로도 하셨고, 그래서 한 2년만 효녀 노릇을 하면 알아서 가시겠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모셨는데요. 제가 모시니까 엄마가 요즘은 검은머리도 나시고 눈도 볼가지고 아마 백수는 하실 것 같습니다. 아프신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이 앞전에 한번 뵀잖아요. 그때 보니까 아주 그 기억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카분도 만나서 아주 반가워하시고, 구례 지리산 이쪽이 장수 마을하고 무슨 깊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산 좋고 물 좋고 동네가 쪼만하니까 별로 다들 큰 걱정거리도 없고 큰 욕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 작가께서 이렇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저도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책을 쓴 뒤에 좀 달라진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정지아 작가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저희 집으로 선배님이 막 찾아오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근데 저는 아주 유명해질 사람은 못 되나 봅니다. 유명해지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집에 혼자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방금서 제가 이렇게 우리 취재팀들하고 같이 와봐서 첫 멘트가, 와, 이렇게 공기가 맑고 이렇게 산수가 수려하고 그래서 정지아 작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산 좋고 물 좋아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오는 거면 선배님이 먼저 하셨어야죠. 선배님도 구례분이시잖아요. 그러긴 하네요. 예? 아무래도 책을 쓰게 되면은 몇 권이 팔리게 되느냐,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 작가 경우는 지난 9월에 책이 나왔지만은 시간이 좀 흐르고 책이 어느 정도 지금 팔렸을까요? 20만 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고객층은 누굴까요? 일단은 386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 386 남성 독자들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께서 그분들께서 한국 현대사에 원래 관심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그 젊은 날, 이제는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청춘을 돌이켜 보면서 많이들 읽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뜻밖의 20, 30대 여성 독자들이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책이 어차피 빨치산이잖아요. 빨치산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념의 산물인데, 젊은 친구들이 주로 애독자층을 형성한다. 그건 되게 좀 색다르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를 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자들 리뷰를 보면 40, 50대, 60대 분들은 빨치산 얘기라고 해서 좀 겁이 났다, 읽기가. 그래서 책을 사놓고도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표지를.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이해되죠. 저희 때는 빨갱이라는 한마디에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들이 있는데, 요즘 20, 30대 여성 독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빨치산이 지리산 옆에 있는 산인 줄 뭐 이런 독자도 있고요. 또 빨치산 누가 봐도 한국말 아니냐? 근데 불어란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쨌건 20, 30대 여성 독자들이 5, 60대와 달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나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는 조금 저는 놀라웠는데요. 또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그 친구들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친 분들의 자제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건 우리 세대가 겪었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를 겪지 않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어쨌건 민주화 운동 세대가 386 세대가 요즘에 꼰대라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분들의 덕분에 요즘 20, 30대 독자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 조각난, 두 동강난 사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팬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찢겨지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는 데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은 저때 책을 낸 뒤에 빨치산에 대해서 책을 낸 뒤에 한 30년 만에 책이 나왔잖아요. 네, 32년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네. 계속 빨치산에 대해서 책을 쓰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이번 아버지의 해방 일지로 아버지는 이미 해방되셨고 저도 해방된 것 같은데요. 빨치산 얘기는 아마도 다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님에 대한 책으로 어머님에 대한 효녀. 제가 볼 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효의 개념이 완전히 선반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 부녀, 모녀, 모자 사이의 대화의 단절 이런 것도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엄마에 관해서 책을 한번 쓰시면 어때요?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버지보다 엄마 책이 더 잘 팔린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저한테 아버지는 빨치산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 엄마는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고 제 인물이 하의 상이라고 했지만 제 엄마는 저보고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딸에겐 눈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엄마셨고요. 물론 젊은 날에는 빨치산이셨지만 그래서 언젠가 엄마 책도 쓰기는 할 건데 아마 그것은 빨치산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대의 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책을 쓴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어령 선생하고 좀 대화를 좀 생전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책을 안 쓰면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자기만의 세계로 책을 쓰셨잖아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지아 작가께서는 앞으로 작품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실까 좀 궁금하네요. 뭐 저도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글을 이혜령 선생님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글을 쓰지 않으면 저도 당연히 불안할 것 같고요. 글로밖에 저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은 하실 줄 아는 게 많았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뭐 역사라는 것에 관하여는 늘 관심이 있고요. 다만 남한이 좌우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이런 그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더 근원에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과정에 일제가 침략을 한 것이고 또 미국이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느냐가 사람의 삶, 역사 전체를 규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자유주의로까지 이행했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물론 좀 해야 되는데요. 좀이 아니고 많이 해야죠. 그렇죠. 네, 공부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를 다루는 것이 작가로서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정재 작가하고 지금 현재 그의 작품 세계 또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네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놀라운 것은 아까 고양이 보셨죠?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분들. 그 고양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왔다메. 이름이 구글이잖아요. 구글 아시죠? 왜 구글이라고 그랬어요? 네, 둘이 자매인데요. 하나는 구글이고 하나는 애플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기업을 찾아서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이쁘기도 한데요. 구글, 애플, 샤오미로 할까 하다가 샤오미. 자, 그러면 제가 바라건대 특별히 우리 정재 작가는 이념을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들라 하면 저는 이념 분쟁, 아까 말씀 팬덤 현상에서 찢긴 그런 사회 양상 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작가께서 주제가 좋잖아요. 통합을 지향하게 되고 아까 또 말씀했다시피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또 드러내고 한다니까 그 소재 면에서 콘텐츠가 매우 저는 시대상을 잘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훌륭한 글을 많이 써서 바라기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음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초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마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